돌반지 한돈에 100만원 시대가 올 수 있다.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저 아기의 첫 생일에 주는 작은 금반지였던 돌반지가 이제는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자산 가치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값이 지금보다 2배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 단순한 과장일까요? 아니면 이미 현실로 다가오는 흐름일까요? 오늘은 금리 인하와 금값 상승의 관계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왜 금리가 내려가면 금값은 오르는 걸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뚜렷한 경제적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은 금리 인하와 금값 상승의 관계를 단계별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금리 인하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리는 돈의 가격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내는 이자율, 또 예금했을 때 받는 이자율이 바로 금리죠.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린다는 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싸진다는 뜻입니다. 기업은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가게는 소비와 투자를 늘리게 되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 정책으로 자주 쓰입니다. 그렇다면 금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입니다. 주식은 배당이 있고 채권은 이자가 있지만 금은 단순히 보관하는 자산이죠. 그래서 금리가 높을 때는 사람들의 돈이 은행 예금이나 채권으로 몰려갑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수익 매력이 줄어들고 오히려 안전자산인 금으로 눈길이 향하게 됩니다. 즉, 금리 인하는 금 투자 수요를 늘리고 결과적으로 금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달러 가치입니다. 국제금 거래는 대부분 달러로 이루어지죠.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달러 가치가 약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러가 약세가 되면 다른 나라 투자자들이 금을 더 싸게 살 수 있고 이 역시 금값 상승을 자극합니다. 즉, 금리 인하는 달러 약세를 가져오고 금 수요가 증가해 금값 상승이라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사실상 제로 수준까지 내렸습니다. 당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값은 폭등했고 2011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1,9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최근에도 2020년 코로나 위기 속에서 미국과 주요국이 금리를 급격히 낮추자 금값은 단숨에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했죠. 금리 인하와 금값 상승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사례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세계 경제는 경기 침체 가능성과 물가 불안이라는 두 가지 리스크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주요국이 다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면 금은 또다시 강력한 투자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단기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전자산 포트폴리오로 금을 담는 것. 둘째, 실물 금뿐 아니라 금 ETF, 금 관련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활용해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금리 인하는 단순히 돈을 싸게 빌릴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투자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자 없는 금이 오히려 매력적인 자산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금리 인하의 시기입니다. 따라서 금과 금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투자 전략의 핵심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금을 어떻게 배치할지 오늘부터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시대와 경제의 흐름을 비추는 거울이자 위기의 순간마다 빛을 내는 안전판이죠. 돌반지 한 돈이 100만 원이 드는 시대,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세계 경제가 출렁일 때 금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지금 손에 쥔 작은 금반지가 미래에는 상상 이상의 가치를 가질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요? 금리와 금값,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이 그 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